앞으로도 하이파이 로즈 제품이 얼마나 더 성장할지는 사실 성장할지 예. 얼마나 더 많은 기술력과 오디오 파일들을 깜짝 놀라게 할지는 사실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사실은 좀 이러면 안 되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괜히 국산 오디오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사실 더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좀 되게 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이 네. 사실 좀 그래요. 저도 막 해외 이제 리뷰 사이트도 많이 보고 네. 막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보는데 우연히 이제 딱 봤더니 리뷰어 방에 이제 한 켠에 이제 하이파이 로즈를 딱 보는 순간 와 이제 진짜 글로벌하게 나가는구나. 네. 굉장히 제가 더 뿌듯하더라고요. 이제 흔히 말해서 국뽕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괜히 그런 뿌듯한 것도 없잖아 있는데 네. 앞으로도 더 이제 그 관계자분들께서 이제 좀 더 지금도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계신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네. 앞으로도 저희가 좀 기대를 많이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소리학 주차장 조팀장입니다. 자, 팀장님. 네. 보이는 오디오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한민국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오디오 네. 제품이 있죠. 그렇죠. CI테크의 하이파이 로즈예요. 보이는 오디오라는 컨셉이 국내를 넘어서 이제 아예 오디오사에서 처음 있는 컨셉인 것 같아요. 그쵸. 해외에서도 굉장히 지금 그쵸. 인지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도 네, 엄청나게 지금 인기를 사랑을 받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내 유저분들이 우려했던 거를 잠재웠죠. 실력으로. 맞아요. 이렇게 성장세를 쭉 이끌어 가고 있다가 제 기억에는 아마 2022년도 1월 오디오 쇼를 통해서 새롭게 발매한 제품이 있었습니다. 플래그십 인트앰프 예, RA180인데요. 예. 자, 이 180이 출시한 지금 대략 한 1년? 뭐 2년 정도로 봐야 될까요? 1년 좀 넘었죠, 이제. 1년 넘었죠? 네.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지금 또다시 신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예. 바로 RA280. 맞습니다. 요 앞에 RA280. 보이시는 요 인트앰프. 맞습니다. 바로 네. 이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할 말도 많고 좀 어려워요. 맞아요. 예. 첨단 기술의 집합체라고나 할까?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이것저것 잴 거 없이 네. 바로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조의 기묘한 오디오 모험 하이파이 로즈 RA280편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자, 제품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원래는 사실 저희가 처음 늘 하던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예. 이제 뭐 회사의 연역이라든지 이런 히스토리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네. 오늘은 과감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에 스킵하는 대신에 하이파이 로즈의 제품군 간단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하이파이 로즈 RS301 뭐 이 제품은 사실 그냥 라이프 스타일 제품이죠. 자, RS301 같은 경우에는 하이파이 로즈에서 최초로 발매됐던 제품인데 올인원 제품이에요. 301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꾸준히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지금 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안에 앰프 기술, 스피커 기술, 네트워크 기술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총집합된 제품이라고 보실 그렇죠. 수 있고 자, 이 기술을 바탕으로 뭐 앰프군, 네트워크 기능을 기반으로 한 소스 기기군 이런 식으로 점차 이제 분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 RS301이라는 제품이 정말 팀장님 말씀대로 총 집합체예요. 예, 여기에 소스 기기 들어가 있고 예. 여기에 스피커도 들어가 있고 예. 여기에 앰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제품을 시작으로 이제 각각 분리가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죠. 이제 최초 제품이면서 이제 하이파이 로즈의 컨셉을 잡은 제품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보통 그 정도 사이즈 소형 올인원 제품에서 잘 쓰지 않는 알루미늄 마감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을 했고 맞아요. 지금도 이제 알루미늄 케이싱으로 이제 제작되는 제품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RS201A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하이파이 쪽의 이제 시장으로 파고들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RS201A 이 제품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올인원이라기보다는 얘는 올인원 타입은 맞는데 스피커가 빠진.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하이파이 시장의 이제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제품인데 네. 301이 처음에 나오면서 이제 그 편리한 기능과 우수한 음질 이런 걸로 시장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이제 하이파이 시장에서는 사실 앰프랑 스피커를 따로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이 하이파이 시스템에 넣을 수 있게 좀 스피커를 제외한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면서 그래서 스피커를 제외하고 대신에 이제 앰프 기능까지 들어간 제품이에요. 201A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스피커만 연결하면 쓸 수 있는 올인원 제품이 탄생하게 됐었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제조사와 예. 소비자 간에 네. 서로의 니즈를 이제 확인하면서 이렇게 좀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때서부터 그리고 하이파이 로즈에서 이때까지 있었던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자체적으로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활발한 고객과의 소통을 했었고
거기서 나온 이제 의견을 바탕으로 제품이 이제 꾸준히 발매되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제품들은 쭉 이제 소스 기기들이 좀 나오죠. 예. RS250A 그리고 RS150B 네. 그리고 뭐 최신에 지금 출시한 RS130까지 네. 지금 거론된 세 가지 제품은 전부 소스 기기예요.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 플레이어 또는 트랜스포터의 개념이긴 한데 어찌됐건 소스 기기들이 쭉 나와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현재까지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 라인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파이 시장에서는 오디오 시스템에 넣을 수 있는 단품화된 제품을 원했었는데 201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앰프까지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고급 앰프화 쓸 수 있는 소스 기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뭐 RS250이라는 이제 앰프가 빠진 소형 제품이 나오고 또 RS150이라는 이제 풀 사이즈 그렇죠. 플래그십 소스 기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 그 최신으로 발매된 RS130 같은 경우에는 DAC 기능도 아예 빠졌어요. 그렇죠. 이제 아예 최상급 제품과 매칭을 하기 위해서 외부 DAC를 연결할 수 있고 외부 클럭도 연결할 수 있는 RS130이라는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제품이 개발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RS520이라는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된 201A 버전인 거죠. RS520 같은 경우에는 로즈 제품군이 이제 로즈 OS라는 공통된 OS를 공유하는 그런 컨셉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제품 가격대에 따라 가지고 기능이 달라지는 건 거의 없어요. 이제 모든 기능은 다 구현이 되는데 이제 음질이나 이제 뭐 외부 연결성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RS520은 아까 말씀드린 로즈 OS를 구동하고 있는 앰프까지 들어가 있는 올인원 제품인데 사실 RS201A가 처음에 이제 앰프가 들어간 게 나오면서 꾸준히 소스 기기만 나왔었는데 이 상황에서 로즈에 대한 그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RS201A를 찾으시는 분들이 그 역으로 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201A는 이제 현재는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제품인데 맞아요. 저거 특히 201A 좀 구해서 그냥 심플하게 이제 쓰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니즈와 하이파이 로즈에서 앰프에 대한 기술력도 꾸준히 지금 그 쌓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최신 앰프 기술, 이제 클래스 AD라는 이제 명명한 그 디지털 앰프 방식인데 클래스 AD 모듈을 집어넣은 올인원, 사이즈도 좀 더 키우고 화면도 키워지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올인원에서는 거의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 RS520이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열망을 하던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품 바로 RA180이에요. 그렇죠. 이 제품은 이제 제조사에서 출시한 플래그십 제품이자 뭐 레퍼런스 제품으로 봐야겠죠? 이게 그러니까 오디오 브랜드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앰프는 약간 로망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브랜드에서 분명히. 상징성이 사실 되게 클 거예요. 앰프라는 게 뭐 PA용, 뭐 저가 중국산 이런 건 몇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또 비싼 거는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능은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신호를 증폭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증폭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브랜드의 뭐 아이덴티티가 결정이 된다고나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회사를 상징하는 바가 있다 보니까 또 하이파이 로즈에서는 이제 시작부터 RA180이라는 플래그십 사실 좀 저가형을 먼저 내놓고 출시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냥 딱 모든 기술을 다 투입해서 물량 투입 RA180을 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들이 쭉 이제 나왔었고요. 이제 저희가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소개할 이 제품 RA280에 대해서 이제 외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좀 외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제품의 사이즈는 가로는 430mm, 높이는 103mm, 깊이는 355mm고요. 마감은 블랙과 실버 두 가지 컬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보시다시피 풀 사이즈고요. 상판에는 하이파이 로즈의 로고가 음각으로 처리되어 있고 양 끝에 방열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전면에는 하이파이 로즈 로고와 리모컨 수신부, 인풋 셀렉터, 디머 스위치, VU 미터, 톤 컨트롤, 바이패스 설정 스위치, 저역과 고역 조절이 가능한 톤 컨트롤, 볼륨, 마지막으로 전원 버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은 전원 케이블 입력 단자, 서킷 브레이커, 접지 단자, 스피커 출력 단자, 서브우퍼 출력 단자, 트리거 인아웃 단자, 포노 접지 단자, 밸런스 인풋 단자, 포노 인풋 단자, 마지막으로 3개의 RCA 입력 단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제품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희 이제 집중 탐구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탐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제품의 디자인과 컨셉. 저희가 사실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팀장님이랑 사실 굉장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제품의 컨셉이에요. 이 제품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RA180의 네. 완벽한 트리클 다운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네네네. 이게 사실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기에도 네. 좀 과한 게 네. 아, 과하다고요? 이게 트리클 다운이 맞기는 맞아요. 네네. 맞긴 맞는데 네. 이거는 사실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 게 네. RA180이 네. 좀 약간 오버스펙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RA180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한 케이스에 들어가 있긴 한데 이제 앰프가 4개나 들어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뭐 크로스오버까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스피커 단자도 AB까지 지원이 되고 맞아요. 말 그대로 진짜 하이파이 로즈에서 정말 작정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집어넣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것 같고 RA180 같은 경우에는 네. 진티님 말씀하신 대로 스피커 단자도 사실 이게 일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어렵다. 이거 그렇죠.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실제로 지원하는 것도 노멀 모드, 바이 와이어린 모드, BTL 예. 모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갔잖아요. 예.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180은 그러니까 한 케이스 안에 하이파이 로즈가 앰프로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넣었어요. 모든 걸 다 집어넣었어요. 맞아요. 이제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 쓰는 입장에서는 뭐 전혀 아쉬울 부분이 없는데 이제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플하게 나온 버전이 이제 RA28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게 트리클 다운이라고 제가 하기가 뭐하다 그런 게 네. 이게 사실 딴 브랜드였으면 풀스펙이에요. 아, 그렇게 관점 자체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네요. 그렇죠. 이게 뭐 톤 베이스 맞아. 조절까지 다 되고 지금 밸런스 입력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스피커 단자도 이제 튼튼하게 이제 풀 사이즈 큰 단자가 들어가 있는데 맞아요. 이걸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면은 좀 다른 브랜드였으면 플래그십으로 나와도 되는 맞아요. 제품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렇긴 하네요, 진짜. 네. 그리고 RA180보다 그냥 일반적인 와트수 있죠. 출력 와트수. 예. 그러니까 얘가 더 높아요. 그 부분도 그렇죠. 이제 네. 일단 베이스는 같은 모듈인데 맞아요. 계속해서 이제 튜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다운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180에서 스피커 한 세트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한 바디에 모아놓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 원래는 이제 뭐 출력값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출력값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사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좀 여기서 사실 궁금할 수가 있는 부분이 저도 약간 궁금증을 느끼기도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은 스피커 한 조만 올리는 거면 180보다 280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치가 더 높으니까 얘가.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다고? 네. 왜죠? 일단 전원부나 이제 들어가 있는 출력을 내기 위해서 이제 바탕이 되는 기본 회로가 180이 좀 더 상급으로 들어가 있고 18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하이파이 로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집어넣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거기서 나온 이제 결과치를 가지고 이제 스피커 한 조를 최상급으로 구동하기 위해서 이제 심플하게 정리해서 나온 제품이 RA280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280이 180보다 그럼 더 좋은가요라고 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컨셉상 뭐 5인승 차량과 2인승 차량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지 이게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는 좀 180이 좀 더 상급이라고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그리고 좀 외관이라든지 기능적인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시장에서 소비자분들이 바라봤을 때 되게 극명하게 나눠질 것 같아요. 뭐가 극명하게 나눠질 것 같느냐? 일단 외관, 기능 봤을 때 그래. 야, 180은 너무 복잡했어. 너무 어려웠어. 혹은, 야, 나는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이 좋아. 아닌데? 나는 막 스켈레톤 디자인도 있고 이게 더 좋았는데? 이게 정말 극명히 갈릴 것 같긴 해요. 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은 180 디자인이 마음에 드세요? 280 디자인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사실 이 두 디자인이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느끼진 않았거든요. 이게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디자인 컨셉이. 컨셉만? 최종 결과물은 좀 물론 디자인이 다르긴 한데 뭐 하이파이 로즈에서 이제 그 소스기기 말고 앰프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컨셉 디자인 컨셉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둘 중에 뭐가 더 낫냐라고 말하면은 저는 선택이 좀 쉽진 않습니다. 전 둘 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은 약간 과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다 그러면은 얘는 좀 약간 정리가 됐다. 근데 사실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일반적인 소비자분들도 280 디자인을 딱 접해보고 나면은 야 180보다 얘가 좀 많이 얌전해졌네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는 솔직히 기능면에 있어서는 저는 280이 훨씬 더 반길만 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180은 일반적인 소비자분이 봤을 때 딱 보면은 얘 되게 어렵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를 지금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포노 쪽에 있어서도 사실 그 설정할 수 있는 게 내가 맘만 먹고 설정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걸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도 딱 정말 심플하게 딱 바뀌니까
좋아하실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은 이 심플해진 디자인이 네. 전 더 마음에 든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제품 네. 저희가 많이 만져보고 했잖아요. 네.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소리 네. 이런 거 다 빼고 네. 외관에서 뭔가 만졌을 때 질감 네. 혹은 뭐 이런 거에서 뭐 칭찬할 부분, 난 이런 게 좋았다. 뭐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이파이 로즈에서 최초로 시도한 것 같은데 뭐요? 이제 볼륨이나 네네. 톤 컨트롤부에 있는 그 디머? 디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게이지를 뭐, 네. 뭐 그래픽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LED를 네네. 표현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LED로 조명이 나오게 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 요게 컨셉도 되게 잘 잡았다라고 180 때도 생각을 했는데 280에서 그게 더 다듬어진 것 같아요. 나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상하게 네. 인풋 셀렉트가 이렇게 절도 이렇게 딱 돌아가는 거 있죠. 아.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 네. 팀장님 아실 거예요. 제가 프라이미어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프라이미어는 뭔가 인풋 셀렉트 돌리게 되면 정말 엣지 있게 딱 돌아가잖아요. 걔는 딱딱이 아니라 덜컥덜컥 이런 느낌 아닌가요? 덜컥덜컥? 아무튼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좋아요. 뭔가 네. 스무스하게 네. 나 넘어간다 막 이런 거보다는 뭔가 딱딱 떨어진 걸 좋아하는데 네. 이 제품도 사실 180도 그랬는데 제가 280이 출시되고 나서 네. 한번 비교해서 만져봤어요. 저는 얘 느낌이 더 좋아요. 확실히 얘가 좀 더 딱딱해요. 네. 되게 좋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는 그 부분보다도 그 부분도 좋긴 한데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굳이 앞에 가서 뭐 인풋 1, 2, 3 볼 필요 없이 예. 다이얼식으로 이제 그쵸. 얘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그쵸. 시계바늘 보듯이 볼 수 있어가지고 좀 그 부분이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네. 저도 팀장님이 사실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이 사실 있긴 있었어요. 뭐냐면 볼륨부에 있는 그 조명 있죠. 예. 얘가 불 끄고 보면은 되게 이뻐요, 진짜. 네, 은은하게 이뻐요. 그리고 네. 청취자가 소파에 앉았을 때 확실하게 얘가 지금 나 몇 시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예.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심플하면서 굉장히 기능적으로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냥 뭐 전체적으로 제품 그냥 외관들 이런 거 살펴보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 하나 또 하이파이 로즈 앰프 하면은 전화 팀장님은 딱 떠오르는 게 사실 하나 있어요. 전원부 쪽 관련돼서. 그렇죠. 그쵸. 일반적인 퓨즈가 아니라 서킷 브레이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180 편도 보신 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그거 놓치시고 예. 280만 새로 보시는 분들께 서킷 브레이커가 어떤 건지 혹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휴즈라는 거는 안전장치예요. 원래 소리 뭐 음질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회로에 이제 뭐 전기가 과하게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휴지가 딱 끊어져서 이제 회로를 보호하게 기계 데미지를 이제 입지 않게 만드는 이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또 우리 오디오 파일들이 음질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사실 뭐 모든 걸 다 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실제로 보니까, 네. 마이크는 죄송한데 실제로 퓨즈도 튜닝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요. 네. 휴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회로에서 요구하는 전압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용량과 이제 어떤 형식이냐 이런 식으로만 이제 규격이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휴즈도 이제 파고 들어가면은 이제 음질에 관련이 되는 뭐 고음질 휴지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죠. 하이파이 로즈에서는 이 부분을 또 다르게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이제 서킷 브레이커라고 우리 집에 보면 이제 두꺼비 집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정전이 되거나 그러면 딱딱 내려가서 이제 집에 있는 전자제품을 보호한다. 예. 그런 제품인데, 하이파이 로즈에서는 아예 서킷 브레이커를 이제 앰프 전원부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휴즈같이 가느다란 선 하나가 끊어지면서 앰프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뭐 집에 있는 전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제 안전한 서킷 브레이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좀 더 보호 능력도 향상이 되고, 그리고 하이파이 로즈 측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휴즈는 사실 굉장히 가느다란 선 하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과하게 들어가면은 얘가 딱 끊어져서 그러니까 이 한 몸 불살라서 이제 앰프를 보호해주는 그렇죠. 예, 이런 건데, 약간 심청이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죠. 네. 근데 서킷 브레이커는 말 그대로 회로다 보니까 이게 딱 떨어져 버리면은 이제 앰프 회로가 빨리 이제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느다란 선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좀 뭐 신호를 좀 더 원활하게 보낼 수 있도록 통로가 더 넓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음질에는 오히려 이게 더 좋다라고 이제 하이파이 로즈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이 컨셉을 꾸준히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앰프 쪽에. 맞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전원부 설계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두 가지의 앰프가 출시가 됐는데 둘 다 서킷 브레이커가 탑재가 됐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쉽게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AD 클래스 앰프입니다. 네. 자, AD 클래스는 사실 하이파이 로즈 제품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는 분들께서는 생소하지 않은 단어고요. 예. 그런데 이 제품에 대해서 나는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 하게 되신 분들한테는 뭔 소리야? 저게 뭐라고? 이렇게 될 수 있을 만한 단어이긴 한데요. 네.
풀어서 말씀을 어드밴스드 D 클래스예요. 네.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말 그대로 이제 향상된 D 클래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네. 하이파이 로즈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을 보면은 이제 그 앰프 회로 소자 차이인데 이제 GAN 질화 갈륨을 이제 채택을 해서 지금 가장 되게 핫한 최신 소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이게 팀장님도 설명을 쭉 해주실 텐데 GAN 질화 갈륨이잖아요. 예. 이게 실제로 오디오 쪽은 그 내부 소자가 작아지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미니멀하게 예.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신 기술입니다. 예. 실제로요. 성능도 좋고 이제 사이즈도 작아지고 발열도 좋고 굉장히 효율이 좋은 소자로 지금 네. 뭐 계속해서 이제 그 기존 반도체를 이제 대체해 나가고 있는 소자인데 그 소자를 이제 기반으로 만든 D클래스 앰프 모듈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기존 다른 예전 D클래스 앰프들보다 확연하게 이제 성능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네. 저희가 들어봤을 때도 뭐 이제 뭐 양산되는 뭐 브랜드 모듈들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좀 소리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RA280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180 자료도 찾아보고 했을 때도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바로 데드 타임이었어요. 네. 이 데드 타임이 현저하게 확연하게 확 줄어들더라고요. 예. 이게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민첩해지고 네.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리적인 측면이라든지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뭐 기존의 A 클래스 또는 AB 클래스 못지않게 빠르게 한다는 건 결국은 뭐 소리적인 측면에서도 예. 장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기술에 대해 설명을 해놓고 그래프가 나오더라도 사실 뭐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봐서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소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확실히 좀 다른 제품들에 비해 가지고 확실히 소리가 깔끔한 느낌이 좀 있다고 그래야 되나?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아직까지도 D클래스에 대해서 굉장히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시는 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계시긴 계세요. 예. 정말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게 D클래스인지 맞춰봐라. 솔직히 팀장님 맞출 자신 있으세요? 100%? 한 60%? 60%? 근데 60%도 굉장히 높은 부분인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 그러니까 소리가 내가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다. 라고 해서 뭔가를 이 제품, 이 소리에 대해서 점수를 나는 후하게 주지 않을 거야. 예. 할 수 있을지언정, 소리를 듣고 이 소리는 100% D클래스다. 맞아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 생각도 동감인 게, 그 소리가 좋고 나쁘고는 이제 있을 수 있지만, 그 소리가 D클래스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쁘다라는 공식은 이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요. 이거는 그 논리는 진작에 사실 붕괴됐다고 봐요. 예. D클래스는 사실 피해갈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이제 전 지구적으로 뭔가 이제 환경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A 클래스나 AB 클래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A 클래스요. 예. 그거는 말 그대로 네. 전기가 들어가는 거를 거의 열로 낭비를 하고 네. 이제 소리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적은데 D 클래스는 굉장히 효율이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음질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제 뭔가 지구를 생각해서 좀 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된 영역으로 좀 표현하자면은 결국은 내연기관차는 없어지고 네. 전기차, 수소차가 지배를 할 거다라는 그런 논리처럼 정말 시간이 흐르게 되면 아마 네. A 클래스나 AB 클래스는 아마 시대가 정말 많이 흘러서 몇십 년, 몇백 년 흐르게 되면은 네. 야, 그걸 어떻게 써? 할 수 있는 시대도 제가 봤을 때는 올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자동차 시장과 오디오 시장이 그 부분에서는 그 공통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지금도 사실 효율성으로 따지면은 전기차가 훨씬 효율적인데 다만 그 내연기관차의 감성, 그쵸. 또 구동계가 있는 차량의 기계적인 그런 그 뭐랄까 필링 이런 거를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 뭐가 더 좋다라고 나뉠 수는 없는데 대신에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점차 이제 내연기관을 아예 그냥 버리는 회사도 나올 정도로 바뀌어 나가는 거잖아요. 오디오도 사실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뭐 환경을 위해서 정말 뭔가 규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아예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성의 영역이다 보니까 100%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뭔가 법적 규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네. 자동차랑 비교를 하네. 쟤네들 미친 거 아니야? 할 수는 있겠지만 말이 좋아서 자동차랑 비교를 한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말을 좀 공감하실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A 클래스랑 D 클래스랑 뭔가 방식의 우열을 따지기보다는 다른 부분, 이제 환경 부분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D 클래스로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완벽하게 분리된 두 개의
모노 앰프 모듈. 아마 RA180 때도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힘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 기존에 있던 앰프들은 하나의 덩어리에서 레프트 채널과 라이트 채널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나눠 먹기 식으로 먹었는데 요 RA280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분리된, 즉 레프트 채널의 파워 앰프부가 따로 있고 라이트 채널의 앰프부가 따로 있는 모노블럭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뭐 팀장님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말씀하신 거 말고 특별히 부연 드릴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얘는 타 브랜드였으면 플래그십급에 이제 회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레프트 라이트 채널의 간섭을 아예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앰프 모듈을 아예 따로따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정말 힘이 장사다. 그렇죠. 네. 이제 출력이 250W면은 뭐 AB 클래스 앰프였으면은 사이즈가 이 사이즈로 나올 수가 없죠. 아, 그쵸. 일단 사람이 들기에도 허리에 힘 딱 줘 데드리프트 자세를 취한 다음에 자, 들어볼까? 저희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네, 싫어요. 아니, 남이 세팅해준 거 들어주는 건 좋은데, 그거를 제가 세팅하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 좋지 않습니다. 언박싱을 혼자 할 수 없는 앰프는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분리된 두 개의 모노 앰프 모듈. 이야기는 이제 끝났고요. 다음 키워드. 여전히 성능 좋은 포노 앰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전히예요. 여전히. 왜 그러냐면, 이건 사실 저희만 뭐 인정하고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좋다 하는 게 아니라 팀장님도 아시는 어떤 모 소비자분이 계실 거예요. 저랑 이제 많은 상담을 통해서 제품을 많이 이제 구매를 해주시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런 고객님이신데 그 고객님께서도 RA180을 구매하시고 포노단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분께서도 아주 만족을 하셨죠. 실제로 그랬던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잠깐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저희 RA180 했을 때 팀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다시 그걸 이제 리마인드해서 좀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는데 100만 원 미만의 포노 앰프를 별도로 구매하시려고 했다고 한다면 굳이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저도 그 말에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뭐랄까 180에서 좀 부가적인 부분을 다 덜어냈고 이제 필요한 부분을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포노 앰프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과감히 MC를 뺐습니다. 딱 MM용으로만 들어가 있는데 저도 한번 연결해서 들어봤는데 이것도 성능이 180 못지 않습니다. 맞아요. 뭐 지금 뭐 턴테이블 생각하시면은 RA280도 상당히 뭐 굳이 포노 앰프 따로 안 사셔도 아주 만족스러운 소리 들으실 수 있을 정도로 MC 쓰실 거 아니면 그냥 이거 쓰셔도 된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분들이 왜 이제 내가 앰프랑 스피커랑 오디오 시스템 사게 되면은 나는 이런 소스 기기를 운영을 할 거야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 저도 사실 팀장님이랑 의견은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턴테이블을 운영을 할 계획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마침 그 중에서 내가 RA280 인티앰프를 구매할 계획이 생겼다 혹은 구매를 했다 라고 한다면은 굳이 별도의 포노 앰프는 사실 따로 구매를 하지 않아도 아주 그 퍼포먼스는 만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강하게 하는 편이긴 해요. 자, 다음 키워드는 EQ 조절입니다. 자, EQ는 사실 저희가 뭐 이 제품뿐만 아니라 최근에 리뷰를 했었던 리크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앰프들에서 EQ가 있는 제품들은 뭐 이렇다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가장 돈을 들이지 않고 룸 환경과 음악적 장르를 뭔가 좀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제 기능 중에 하나이죠. 일단 제 생각에는 아예 저렴한 제품에서 붙어 있으면은 이게 음질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좀 어느 정도 그 기본기가 받쳐주는 제품에서 붙어 있으면은 있어서 나쁠 게 전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사실 제가 어떤 편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과거에 EQ랑 관련된 이야기를 풀면서 이제 실제 제가 이제 경험했었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EQ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이 앰프에서도 사실 지금 EQ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거를 바이패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끄고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정말 이거를 집에다가 설치를 딱 했는데 야, 나 이거 도저히 부밍을 못 잡겠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있죠. 룸 튜닝을 하면 되죠. 그런데 룸 튜닝을 했다가는 정말 내가 크게 혼이 날 것 같다. 혹은 나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고 싶었던 생각이 없었다. 라고 한다면은 EQ만큼 좋은 기능은 없고요. 맞아요. 그리고 RA280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제조사마다 다 제각각의 EQ를 넣는 방식이 좀 다를 테지만 얘는 생각보다 그 조절 폭이 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트래블을 올렸을 때 혹은 베이스를 조절을 했을 때 이 폭이 좁은 앰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네. 근데 얘는 생각보다는 좀 넓었어요. 제가 이거를 뭐 데시벨이 뭐 어떻게까지 올라간다라고 뭐 그래프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이 폭은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때 클래식 대편성이나 이제 뭐 재즈 같은 걸 들을 때는 플랫한 음색으로 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힙합을 듣고 싶을 때도 있고 뭐 락을 듣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뭔가 약간 V자 음색이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있죠, 네. 있죠. 그럴 때 그냥 딱 돌리시면은 이제 마음에 드는 음색으로 즐겁게 그렇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야, 그래 이 맛이야. 예. 자, 그래서 EQ 조절도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네. 저희가 항상 마지막 키워드를 잡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사운드. 그리고 얘는 이제 앰프니까 스피커 매칭입니다.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앰프, 정말 그냥 이분법으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예. 쿨앤클리어냐 아니면은 다른 질감적인 부분의 앰프냐, 어떤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 그렇게 나누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네. 저는 선명도가 좀 더 이제 먼저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쿨앤클리어 쪽이 근데 이게 뭐 크게 그쪽으로 치우치는 성향은 아니고 뭐 일단 굉장히 뭐 플랫한 성향에서 약간 더 선명한 느낌이 든다. 저도 사실 이거를 뭐 이분법으로 나눈다기보다는 딱 나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는 사실 약간 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굳이 그래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저희는. 네. 팀장님께 한번 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어떤 장점이 있었나요? 저는 우선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스피커를 쓰고 있는데 내 앰프가 구동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좀 더 힘 있는 앰프를 원한다. 그럴 때 일단 추천을 드릴 솔루션이라고 일단 생각은 해요.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스피커를 울리는 구동력, 파워가 느껴지는데 근데 이게 또 거칠게 그 힘만 센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음악성을 잘 살리면서 그 소리의 이제 저역을 탄력 있게 네. 울려주는 부분이 좀 있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약간 큰 사이즈의 북쉘프를 쓰면서 이제 50W급 앰프를 연결했을 때 이게 항상 좀 약간 아쉽다 이런 그쵸, 부분이 좀 있었는데 부족하다. 예. 네. 그래서 이제 한 75W급으로 올리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런 거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그래 역시 이렇게 한 200W급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딱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쓰고 있는 스피커를 울리는데 약간 내 앰프가 잘 받쳐주고 있나 의구심이 들 때 한번 써보시면은 굉장히 만족감을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제가 들었을 때 이 앰프의 가장 큰 장점 한 3가지를 꼽자고 한다면 첫 번째는 사실 고역의 개방감이에요. 확실히 개방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이 앰프가. 네. 그리고 개방감이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입체감과 분리도. 예. 굉장히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좀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팀장님도 사실 어떤 부분의 장점을 표현할 때 사실 우리가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이거는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직진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사운드를 딱 듣게 되면은 귀가 피곤하잖아요. 예. 그렇지는 않아요. 얘가 막힌 부분을 약간 좀 어느 정도 뚫어준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앰프가 해상도가 좋아야 돼요. 해상도가 좋아지면은 말씀하신 뭐 개방감이나 네. 분리도 이런 부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오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해상도가 굉장히 좋은 앰프예요. 해상도가 좋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앰프의 성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음색과 별도로 음질에서는 해상도가 좋다라는 거는 퀄리티가 좋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음질이 좋은 앰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네. 확실히 해상도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저희한테 만약에 이 제품과 어울리는 스피커를 추천해주세요라고 한다면은 예. 가장 먼저 사실 예산이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예산을 빼고 그냥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스피커들과 매칭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딱 느꼈던 부분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 가지 장점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 저는 북쉘프보다는 톨보이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톨보이. 예.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음의 분리도가 조금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좀 개방감을 느끼고 예. 시원시원한 음색. 저는 그런 스피커랑 좀 매칭하면은 오히려 이 앰프의 장점이 굉장히 부각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이제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저도 그러니까 이 앰프를 꼭 추천을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실 부분은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 어떤 앰프 연결했을 때도 뭐 구동이 좋은 스피커 그런 거에는 선택지가 넓어요. 그냥 어떤 앰프 원하시는 앰프 연결하시면 되는데 이 스피커를 꼭 들어보고 싶은데 이 스피커를 제대로 울려줄 수 있는 앰프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하이파이로즈 앰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집중 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 청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렇죠. 저희가 어떤 시스템과 매칭을 해서 소리를 들어봤는지 네.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피커는 BMW 802D4, 네. 소스 기기는 하이파이로즈 RS130, 네. 그리고 130 제품이 이제 트랜스포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DAC가 별도로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DAC는 바이스 DAC501 MK2 네. 제품이고요. 당연히 하이파이로즈 RA280 인티앰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청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오늘 저희가 청음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음원을 좀 서로 각자 한번 골라보자 해가지고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음원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조차장도 나름 몇 곡을 골라보고 저도 이제 나름 몇 곡을 골라보고 하면서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음악을 들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사실 난해한 상황에 처해 있긴 해요. 예. 음원 선정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고, 왜냐하면 편집이나 이건 저희가 네.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하시는 담당자분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명 노딱, 이건 이제 경고, 주의이고, 그리고 이제 음원에 대한 이제 라이센스죠. 예. 라이센스가 이제 이거를 너희들 쓸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아예 그냥 빨간 딱지, 차압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아예 영상 자체가 공개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과거에 올렸던 영상들 중에서도 지금 다시 보면은 아예 영상 자체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자, 청음을 하지도 않았는데 네. 청음을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요즘 사실 이거 좀 고민이에요. 어떤 음원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이 라이센스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연구해 봐야죠. 자, 어찌됐건 저희는 오늘도 뭐 클래식부터 동요를 빼고는 정말 동요도 몇 곡 들었는데. 네. 정말 다양한 음악을 무수히 많이 들어봤고요. 네. 자, 우선 네. 들으면서 저는 해상도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소리가 굉장히 깔끔하고 네. 선명하고, 네. 근데 이게 막 피곤한 스타일까지는 아니었어요. 뭐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피커 구동이 굉장히 깔끔하게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801을 정말 얘는 저역도 참 잘 흘려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곡을 이제 몇 시간 동안 들으면서 이제 리스트에 넣으면서 막 집중해서 들었는데, 이제 같이 이제 뭘 녹음을 할까 하면서 들으면서 저 사실 졸았거든요. 소리가 네. 이상하게 선명하긴 한데 피곤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졸 수도 있는 소리입니다. 네. 근데 저도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소비자분들 중에서 저 오디오를 많이 접해보신 분들은 좀 공감을 하실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해상도 예. 부분에 있어서 사실 너무 고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원치 않는 정말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다 보니까 되게 귀가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돼요. 예. 근데 저도 그 부분은 진짜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렇게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해상도는 정보량 자체는 굉장히 많은데 얘가 그렇게 막 쏘거나 그렇진 않아서 저도 굉장히 좋기는 했어요. 소리가 쫙 들으면서 깔끔함이 많이 느껴졌어요. 네. 이게 그렇다고 막 뉘앙스가 아예 뭐 잘라지면서 봄이 건조하게 소리가 좀 깔끔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뉘앙스가 살긴 사는데 뭐라 그럴까,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볼 때 네. 테두리선이 깔끔하게 그려져 있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있죠, 약간 있죠. 그런 걸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련된 깔끔함이 느껴지는 앰프였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 음악을 쭉 들었을 때 네. 사실 좀 되게 좀 맑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맑으면서도 깨끗함, 이런 느낌을 좀 위로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802D4가 800 시리즈, 다이아몬드 시리즈 있죠? 예. 얘네가 울려 퍼진 특유의 그 저역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저역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앰프 자체에서 댐핑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특유의 저역 맛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저역 맛도 그냥 꽝꽝꽝 잘 때려주면서도 피곤하지도 않고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심플하게 말한다면은 저도 세련,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련된 음색이었다.
사실 BMW 저역이 저는 알아요. 개인적으로 크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맞아요. 어떻게든 약간 펌퍼짐한 느낌도 있고 그래가지고 안 좋아하는데 얘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역이 굉장히 컨트롤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느낀 그런 느낌이 좀 없었어요. 제가 BMW 들으면서 아주 소리 정말 괜찮은데 딱 이런 느낌 드는 앰프였습니다. 오늘 되게 주의 깊게 들었던 음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뮤즈의 네. 그 나이츠 오브 사이도니아. 뭔지 아시죠? 그 있잖아요. 막 서부 배경음악 같이 막 들리는데 악기가 저 뒤에서 막 말 소리 나고 막 따가닥 거리고 하는데 막 전자음 쫙 깔리고 이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뮤즈를 좋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스템에서 들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어떤 음이 완전히 없어지는 소리도 있고 되게 각양각색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제가 들었을 때는 분리도도 좋았고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음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음원을 들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렌뎀과 전 공간감도 좋았어요. 이 부분은 아래 180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로제의 앰프 모듈이 뭐랄까 공간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좀 작은 볼륨에서나 큰 볼륨에서나 소리가 무대가 굉장히 깔끔하게 그려지고 요거는 오히려 대편성보다 악기 수가 많지 않은 곡이나 이제 재즈 보컬 쪽에서 많이 느껴졌는데 가수가 정확히 앞에 있다는 딱 느낌, 그리고 악기가 참 멀리 넓게 배치되어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청음샵에 오셔서 들어보시게 되면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전에도 팀장님께 되게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굉장히 그 스피커가 싹 사라지고 음악이 가운데서 맺히는 이 포커스가 사실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거를 다 들었을 때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오늘은 제품 청음에 관련돼서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험 어떠셨나요? 공식 질문이죠? 네, 공식 질문이죠. 공식 답변입니다. 즐거웠습니다. 항상 즐거우셨다고? 항상 즐겁습니다. 저는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요? 네.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았고. 그래도 음악 감상이라는 게 좀 이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줄 수 있는 또 그렇기도 하죠.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요? 그렇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오늘 들었던 음원 중에 팀장님 어떤 음원이 가장 인상 깊었고 나는 이 음원을 추천한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로라 피지의 Let There Be Loved라는 곡. 그 곡이 되게 좋게 들리더라고요.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오늘 무슨 노래가 이 음원이 사실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는 아까도 이제 뭐 총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뮤즈의 나이츠 오브 사이도니아라는 음원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음원을 추천드린 게 얘가 그냥 뭐 되게 뭐 음질 좋다 뭐하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음의 분리도라든지 오늘의 컨셉에 맞게서는 저는 굉장히 좋게 들렸어요. 사실 그 곡 저도 오늘 머릿속에 굉장히 딱 박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졸고 있었어요. 맞아요. 아까 굉장히 세근세근 졸고 계셨는데 크게 드시더라고요. 얼마나 이 음원이 좋게 들렸으면 주무셨을까? 이렇습니다. 자장가 같은. 자, 아무튼 오늘 모험은 참 험난하고 재밌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자, 그냥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앞으로도 하이파이 로즈 제품이 얼마나 더 성장할지는 사실 성장할지 얼마나 더 많은 기술력과 오디오 파일들을 깜짝 놀라게 할지는 사실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사실은 좀 이러면 안 되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괜히 국산 오디오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사실 더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좀 되게 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좀 그래요. 저도 막 해외 이제 리뷰 사이트도 많이 보고 막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보는데 우연히 이제 딱 봤더니 리뷰어 방에 이제 한 켠에 이제 하이파이 로즈를 딱 보는 순간 와, 이제 진짜 글로벌하게 나가는구나. 굉장히 제가 더 뿌듯하더라고요. 이제 흔히 말해서 국뽕이라고 하죠. 그렇죠. 괜히 그런 뿌듯한 것도 없잖아 있는데 앞으로도 더 이제 그 관계자분들께서 이제 좀 더 지금도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계신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좀 기대를 많이 하도록 할게요. 하이파이 로즈 RA280편 조조의 기묘한 오디오 모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